세상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무조건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사이버 포뮬러에는 그의 이름과 커리어가 오머지됐고, 픽사 애니메이션 카에도 그 이름이 등장해 사람들을 열광시켰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 탑기어에서는 방송에 항상 등장하던 전설의 드라이버 스티그가 사실 그 인물이었다는 깜짝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F1을 전혀 몰라도 그 이름만큼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대명사로 불린 그의 이름은 미하엘 슈마허. 수십 년 동안 모터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군림했던 단 하나의 이름이자 F1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하엘 슈마허는 대체 어떤 특별한 커리어를 쌓았기에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한 시대를 대표하는 드라이버로 기억될까요? 원투피니시에서 준비한 F1 레전드 미하엘 슈마허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번의 월드 챔피언과 91번의 우승, 그리고 한 세대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붉은 남작 미하엘 슈마허는 F1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드라이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또한 슈마허는 동시대에 활동하던 모든 F1 드라이버의 기준점이자 벽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한 레이스 내내 거의 동일한 랩타임을 유지하는 철저한 페이스 관리,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십, 기술 개발과 전략까지 관여하는 주도권, 그리고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욕까지 그는 F1에서 완벽한 존재로 통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선 뭐든 불사하는 승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교활한 반칙쟁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하엘 슈마허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찬사와 논란이 모두 있지만, 어쨌든 그가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1969년 독일에서 태어난 미하엘 슈마허는 4살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트장에서 처음 카트에 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슈마허가 레이싱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일찌감치 발견한 그의 아버지는 그의 레이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14살이 된 슈마허는 독일 카트 경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바로 다음 해 독일 카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987년 유럽 카트 챔피언에 오르며 그의 이름은 이미 유럽 레이싱 무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포뮬러 포드, 포뮬러 퀘니히, 독일 F3, 슈마허는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합 우승을 놓친 시즌조차 경기수 부족 때문이었을 정도였죠. 당시 슈마허의 실력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소년이 언젠가 세계 정상에 올라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재능만으로 쉽게 F1에 데뷔할 수 없던 시절, 그 어떤 팀에도 남아있는 시트가 없었던 탓에 미하엘 슈마허는 1991년 자우버 메르세데스 팀이 출전하는 WEC의 드라이버로 발탁되면서 프로레이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내구 레이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던 슈마허에게 갑자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조던 F1 팀의 드라이버 베르트란 가쇼가 시즌 도중 구속되며 급히 대체 선수를 찾던 조던이 당시 내구 레이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던 슈마허를 주목한 겁니다. 이에 위약금 15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하며 슈마허와 F1 드라이버 계약을 단행했고, 그렇게 슈마허는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F1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벨기에 그랑프리가 열리는 스파프랑코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서킷이지만, 문제는 슈마허가 이 서킷을 단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다는 것. 자신의 접이식 자전거를 꺼내든 슈마허는 트랙을 직접 돌며 코스 곳곳을 머리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출전한 생애 첫 F1 퀄리파잉에서 무려 7위를 기록하죠. 이는 당시 조던 팀의 시즌 최고 기록이자 심지어 팀 동료인 베테랑 선수 안드레아 데 체사리스도 해내지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비록 본 레이스에서는 클러치 고장으로 첫 랩에 리타이어했지만, 슈마허가 F1 데뷔 경기에서 보여준 과감한 코너링과 강렬한 페이스는 F1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도 조던 팀은 슈마허와의 계약을 질질 끌었고, 이를 눈치챈 베네통 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단 며칠 만에 시즌 잔여 경기에 대한 계약을 맺어버린 거죠. 이에 조던은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정식 계약이 없었던 탓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슈마허는 베네통 유니폼을 입고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6경기 중 4경기에서 포인트를 획득했고 최고 성적은 5위, 심지어 팀메이트이자 3회 챔피언인 넬슨 피케보다 높은 성적이었죠. 그렇게 F1은 새로운 괴물의 탄생을 예감했습니다. 1992년 베네통은 성능이 크게 향상됐지만, 당시 F1을 호령하던 윌리엄스의 FW142는 액티브 서스펜션과 전자장비로 무장한 괴물 머신이었습니다. 아이톤 세나조차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죠. 그럼에도 슈마허는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첫 포디움, 벨기에에서 비오는 날 완벽한 타이어 전략으로 첫 우승까지 거뒀고 시즌 3위로 마치며 세나보다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94년 그는 시즌 초반 4연승을 달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해 3라운드에서 아이톤 세나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있었지만 슈마허는 승리를 거듭하며 데이먼 힐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2번의 실격과 1번의 출전 정지로 마지막 라운드까지 겨우 1점 차인 상황에서 맞이한 시즌 최종전 호주 그랑프리. 레이스 중반 슈마허는 가드레일을 스치며 실수를 했고 뒤따르던 힐이 이를 틈타 추월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슈마허는 힐에 차 옆구리에 들이받았고 결국 두 차량 모두 리타이어하고 말았죠. 경쟁자인 데이먼 힐이 포인트를 더 이상 획득할 수 없었기에 미하엘 슈마허는 생애 첫 드라이버 챔피언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반칙 선수라는 비난이 따라붙은 반쪽짜리 영광이었죠. 이듬해인 1995년 이견이 없는 완벽한 시즌을 보낸 슈마어는 9승을 거두며 드라이버 챔피언 2연패에 성공합니다. 특히 벨기에 스파에서 16위에서 출발해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며 슈마어는 킹 오브 스파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다음 해인 1996년 슈마어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중위권 팀이었던 페라리로 이적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챔피언의 커리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슈마어의 생각은 달랐죠. 그는 페라리를 단순히 팀이 아닌 프로젝트로 봤습니다. F1의 역사와 함께해온 이 명문팀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적 첫 해부터 그는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비를 뚫고 페라리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당시 페라리의 레이스카 성능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브레이크 고장, 엔진 폭발, 타이어 마모까지 수많은 기술적 문제가 가득했지만 슈마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는 자크 빌레브와의 충돌로 시즌 전체 실격 처리를 당하지만 1998년과 99년 꾸준히 우승권에 들며 페라리를 서서히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린 2000년 마침내 슈마어는 페라리의 21년 만에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안깁니다. 이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더블 챔피언을 달성하며 F1을 완전 지배해버렸죠. 페라리의 긴 무관을 끝내고 전세계 F1 팬들의 기억 속에 페라리와 슈마어의 존재를 각인시킨 레전드가 된 시기였습니다. 2002년에는 17번의 경기 모두 포디움에 올랐고 그중 11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F1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을 완성했고 2003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는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기어 변속만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엔진 브레이킹으로 경기를 완주하고 심지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2004년에도 추월이 매우 힘든 프랑스 메그니크루 서킷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4번의 피트스톱 전략을 구사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그해 18경기 중 13승 15번의 포디움을 기록하며 한동안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 미하엘 슈마어는 매 시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마침내 7회 월드 챔피언과 동시에 5연속 월드 챔피언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죠. 이는 50년 동안 깨지지 않던 후안 마누엘 판지오의 5회 우승 기록을 넘어서는 대기록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드라이빙을 보여주며 F1을 지배했던 미하엘 슈마어가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한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마모 관리, 경기 중 전략 판단, 레이스 전 팀 엔지니어들과의 디테일한 세팅 작업까지 슈마어는 드라이버이자 레이스 매니저였습니다. 심지어 피트크루에게 직접 식사를 준비해줄 만큼 팀과의 유대가 깊었죠. 이런 헌신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페라리라는 팀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 미하엘 슈마어는 F1 최고의 스타이자 약 10억 달러 자산가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F1 드라이버 연봉은 2천만에서 5천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슈마어는 레이스 상금, 스폰서 계약, 광고 등으로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죠. 야씨 이거 얼마야 이게? 또한 트랙 위의 슈퍼스타였던 그는 기부와 사회 공헌에도 열정적이었을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 유네스코 아동교육대사로 임명된 슈마어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또한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도로안전 캠페인 등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매우 중시했기에 언론 노출을 꺼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선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동안 F1을 지배하던 미하엘 슈마어와 페라리는 2005년부터 르노와 맥라렌이 부생하며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2006년 모나코 그랑프리 퀄리파잉 도중 자신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차를 세워 경쟁 선수의 기록 작성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은퇴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그는 해당 시즌을 끝으로 F1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페라리의 어드바이저 역할과 F1 차량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은퇴 후 생활을 보내던 미하엘 슈마어의 마음 한켠에는 결코 억누를 수 없는 질주 본능이 계속 꿈틀댔습니다. 틈틈이 오토바이 경주, 스키, 스카이다이빙 등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겼을 정도로 속도에 대한 갈망이 있던 슈마어의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공항에 가기 위해 택시에 탔는데 비행기 시간이 빠듯해지자 운전기사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자신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구닥다리 미니밴으로 시속 160km를 밟으며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전해지죠. 와 나도 출근할 때 슈마어 택시 한번 타고 싶다. 미하엘 슈마어는 마침내 2010년 메르세데스 팀 창단과 함께 F1 깜짝 뽑기를 선언합니다. 비록 예전 같은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젊은 드라이버들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죠. 새 시즌 동안 우승 없이 간간히 포인트를 벌어들이던 미하엘 슈마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2012년 최종 은퇴를 결정합니다. 많은 후배 드라이버들과 전세계 F1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미하엘 슈마어는 마지막 경기를 마쳤고 그렇게 한 시대를 지배했던 전설의 막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이후 언론의 접촉을 꺼리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미하엘 슈마어에게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2013년 12월 30일 밤 프랑스 알프스에서 가족들과 스키를 타던 슈마어가 숨겨진 바위에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이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충격이 워낙 커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하며 혼수 상태에 빠진 슈마어는 응급수술 후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언어, 기억 장애와 함께 평생 휠체어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눈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겨우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근황은 가족과 극소수의 지인에게만 공개된 채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그의 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전세계 팬들은 여전히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미하엘 슈마허, 누군가는 그를 완벽한 레이서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반칙도 불사하는 집념의 승부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찬사와 논란, 환호와 비난이 교체했던 그 모든 순간이 슈마허라는 한 인간을 그리고 한 시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영광의 정상에서 수없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까지 도전했고 마지막까지 스티어링 휠을 놓지 않으며 F1 팬들에게 챔피언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그는 수많은 레이스보다 더 험난한 싸움을 조용히 그러나 굳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팬들은 오늘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붉은 헬멧의 사나이가 팬들의 환영을 받으며 다시 그리드에 서는 그 순간을 말이죠. F1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붉은 남자 미하엘 슈마허, 그는 영원히 우리의 챔피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